인디자인을 실행하시면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서 열기와 새로 만들기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새로 만들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인쇄, 웹, 모바일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이 인디자인을 이용을 해서 인쇄뿐만이 아니고 웹용 작업물도 많이 작업하고 모바일용도 많이 작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로 PPT 같은 것들 많이 만드시는데 이 PPT도 인디자인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디자인도 이쁘게 나오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요즘은 업체에서 이렇게 PPT를 맡기게 되면 인디자인으로 많이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쓰이는 곳이 굉장히 여러 군데로 쓰이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설정을 하실 때 어디로 내보낼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서 이런 단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최근 항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인쇄를 누르게 되면 인쇄에 관련된 A4, A5, A3, A2 이렇게 나오고요. 웹을 누르게 되면 자, 웹용 800에 600, 뭐 레터지 600에 300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차이점은 같은 A4인데 웹용은 픽셀 단위고요. 인쇄용은 같은 A4라도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쇄를 하려면 단위가 무조건 밀리미터나 센티미터로 나와야 되겠죠. 자, 하지만 웹용으로 배너 같은 걸 만든다든지 뭐 초대장이라든지 이런 웹용으로 요새 많이 또 보내죠.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센티미터, 밀리미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때는 픽셀 단위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위를 픽셀로 잡아주는 거죠, 웹용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내보느냐에 따라서 단위를 잘 정해주고 시작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단위를 잘못 정해주시면 나중에 사이즈 같은 거나 크기 결정을 하실 때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를 미리 생각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A4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누르고요. 단위는 밀리미터죠. 그 다음 방향을 여기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여기 있는 페이지 마주보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보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백 및 단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백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이 여백을 10mm로 한번 줄여볼게요. 줄죠. 자, 그 다음에 원래 사이즈는 20이죠. 자, 이렇게 보면 더 늘어나죠. 자,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작업을 할 때 기준 안내선을 잡는 것이지 작업할 때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백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면 이 텍스트가 여백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디자인은 상관이 없어요. 전부 이걸 오브젝트로 생각을 해서 아무데나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얹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 위치에 이 여백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백은 그냥 참고로 하고 넘어가시고요. 이건 나중에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인디자인의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작업 환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이 툴 팔레트가 되고요. 그 다음 상단 부분은 메뉴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작업 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은 패널이 되겠어요. 이 패널은 창을 보시면 이 패널들을 전부 열어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툴들로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세부적인 작업이나 부가적인 기능들을 여기 있는 패널에서 일일이 조정을 해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위쪽에 보면 조절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조절창은 이 패널을 열지 않고도 여기 있는 툴들의 여러 가지 조절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널을 열면 좀 더 많은 내용이 나오고요. 조절창은 그거보다 좀 작게 해서 빨리 적용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내용을 보여주게 되겠어요. 인디자인을 처음 설치를 하시고 보시면 여기는 조절창이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때는 창을 누르시고요. 여기서 컨트롤이라고 있죠. 자,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위쪽 창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열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텍스트를 써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툴에서 T라고 돼 있죠. 이 어도비 프로그램에서 T로 나오는 건 무조건 텍스트 쓰는 겁니다. 자, T 선택을 하시고 클릭,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여기에 텍스트 박스가 나오게 됩니다. 인디자인은
무조건 텍스트를 쓰시려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텍스트를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연습 같은 걸 하실 때 이제 여기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입력을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대충 입력을 하고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하시는데, 인디자인은 이럴 필요 없이 자, 여기에다가 적당한 텍스트를 채워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문자라고 나오죠. 이 문자를 누르시게 되면 아래쪽에 자리 표시자 텍스트로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 안에 전부 텍스트를 채워주게 됩니다. 자,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여기에 뭐 왜 사냐곤 욱지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쭉 나오죠. 자,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 대신 이 안에 텍스트를 채워서 레이아웃을 잡는다든지 뭐 위치 잡는다든지 이럴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도 들어가고 짧은 글도 들어가고 긴 글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가 텍스트를 썼을 때 모양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용하시면 좀 더 이용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은 기본 단축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축키들 많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단축키는 꼭 외워두도록 하세요. 자, 일단 여기에 이제 글씨 같은 것들을 쓰고 확대 축소를 하게 되는데, 자, 확대 축소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여기는 텍스트 조절을 한다든지 위치 잡을 때 확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돋보기가 있죠. 자, 이걸로 확대하고 그 다음 Alt키 누르면 여기 마이너스로 바뀌죠. 이렇게 해서 클릭해서 축소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때마다 다른 툴들 선택했다가 또 오고 또 가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돋보기 툴은 단축키를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키보드에서 컨트롤과 스페이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마우스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클릭을 하시면 바뀌어버리죠. 자, 이렇게 확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컨트롤과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여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과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Alt키를 같이 누르세요.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죠. 축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아래쪽이 안 보이죠? 이걸 좀 위쪽으로 올리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스페이스를 누르셔서 위쪽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손바닥 툴이죠. 이 손바닥 툴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이시면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곳은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꼭 외워두세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그 다음에 스페이스, 컨트롤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Alt키, 그러면 축소. 자, 그 다음에 이 인디자인은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 있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해서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다시 여기서 확대해서 그 부분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 할 때마다 또 손바닥 툴 더블 클릭하고 다시 원상복귀하고 귀찮아요, 이것도. 자, 그래서 이 손바닥 툴을 쓰지 않고 단축키를 이용합니다. 확대를 일단 해놓고요. 컨트롤 키보드에 0 칩니다. 그러면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한 거나 똑같이 이렇게 화면에 딱 들어맞게끔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단축키 컨트롤 0이 되겠어요. 다른 단축키는 몰라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단축키는 반드시 외워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작업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단축키만 이용을 해도 훨씬 작업 효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글씨를 썼죠. 자, 여기 있는 선택 툴입니다. 이 선택 툴을 이용을 해서 이 도화지 위에 얹혀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옮겨주고, 그 다음 코너를 클릭해서 사이즈를 줄이거나 사이즈를 느리게 되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줄이거나 느리게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선택 툴의 기본 기능이 되겠습니다. 선택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 사이즈 조절하고, 그 다음 이 마우스를 이 꼭지점 부분 위에 얹지 않고요. 옆으로 약간만 빼시면 구부러진 화살표가 나오죠. 이 구부러진 화살표를 이용하면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이런 기능을 전혀 지원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 디자인 작업 같은 걸 할 때는 거의 인디자인을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인디자인은 맹용도 있고
PC용도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종류에 따라서 제약을 받지 않는 또 장점이 있고요. 그 전에는 쿼 익스프레스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대세가 이 인디자인으로 넘어가고 쿼은 뭐 거의 죽었죠. 그래서 쿼 쓰는 데는 뭐 많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 인쇄소나 이런 데 가면 간단한 작업할 때만 쓰시고 지금은 뭐 거의 인디자인이 대세고 인디자인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인디자인에서 PDF로 넘길 때도 아주 잘 넘어가게 되니까 인디자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 PDF도 전부 이 어도비에서 만들었죠. 인디자인도 어도비에서 만들었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아주 잘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인디자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 툴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툴로 변형을 해주면 되겠죠. 자, 확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인디자인은 일단 어디에 쓰는 거예요? 글씨를 쓰고 글씨를 변형하고 글씨의 위치를 잡는 이런 텍스트 관련해서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타입 툴이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타입 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이제 누르시고 이 위에 커서를 드래그해서 이 글씨를 변형시키는 거는 뭐 워드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은 뭐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커서를 여기 찍거나 긁었을 때 위쪽에 보면 이 컨트롤 창, 조절 창에 여러 가지 조절하는 방법들이 나오죠. 자, 일단 서체를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이 서체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서체 고르는 것도 굉장히 편하겠죠. 보면서 바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서체 지정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사이즈가 있죠. 자, 여기도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 기본 사이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마우스를 얹는다고 해서 사이즈가 바뀌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값으로 지정된 사이즈 외에 다른 사이즈다. 그러면 여기에다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26. 그렇죠? 자, 그 다음 뒤에는 단위가 뭐예요? 포인트죠? 이 포인트는 인디자인에서 글씨 크기를 지정해주는 고유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포인트. 그 다음 이 부분은 행간이죠. 일단 포인트는 기본값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포인트 옆에 보시면 AA 돼서 화살표가 위아래로 나오죠. 자, 마우스를 여기는 아이콘들에 얹으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보여요. 그렇죠? 자, 이거는 행간입니다. 여기 써있는 텍스트의 줄과 줄 사이 간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 사이 간격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긁으시고 여기에서 올려주시면 자, 줄 사이 간격이 적용되죠? 자, 그런데 어디에 적용돼요? 긁은 줄 아래쪽에. 그렇죠? 위가 아니고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긁고 자, 이번에는 기본값을 줘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오죠? 자동. 자동을 주시면 기본 수치값으로 돌아가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도화지를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좀 움직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아까 도화지 움직일 때 무슨 툴 쓴다고 그랬어요? 스페이스죠. 이때는 스페이스를 누르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스페이스는 우리가 텍스트 같은 거 쓰실 때 한 칸 띄울 때 스페이스를 이용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긁혀 있을 때 스페이스를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커서, 텍스트 커서가 이 텍스트 안쪽에 클릭되어 있거나 긁어져 있을 때는 스페이스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툴로 이 안쪽에 선택을 하거나 커서가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스페이스 쓰지 마시고요. Alt 스페이스 쓰세요. Alt 스페이스 쓰면 손바닥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툴이 어떤 것이 선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스페이스를 쓰거나 Alt 스페이스 쓰거나 하셔야 돼요. 이거 작업하실 때 깜빡하고 하셨다가 전부 다 날려먹는 분 의외로 많아요. 이렇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스페이스 눌렀다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리죠. 물론 컨트롤 Z에서 원상복귀가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다운돼 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Alt 스페이스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단축키 이거 꼭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긁고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기준선 이동이 되겠습니다. 기준선은 자, 텍스트를 이렇게 긁게 되면 이렇게 박스가 나오게 되죠. 이 박스에서 제일 아래쪽 부분 있죠? 이쪽 부분 여기가 기준선이 됩니다. 제일 하단선.
자, 이걸 기준으로 글씨를 위로 올리거나 또는 글씨를 밑으로 내려줄 수가 있어요. 이게 기준선 이동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긁고 기준선을 위로 올릴게요. 자, 그 다음 요거는 밑으로 내릴게요. 그 다음 이거는 또 위로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글씨가 물결 무늬같이 요렇게 위아래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기준선 이동을 하시면 글씨를 여러 가지로 변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준선은 기본값 0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TT와 TT인데, 자, 이거는 대문자 만드는 거예요. 한글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긁고, 자, 이걸 누르면 대문자 변환. 그 다음 요거는 똑같이 대문자인데 얘는 소문자 사이즈의 대문자. 자, 차이점 아시겠죠? 예, 원래 이 소문자 사이즈의 대문자는 원래 사이즈가 더 크죠. 예, 그걸 원래 걸로 보여주느냐 아니면 지금 사이즈 그대로 주느냐, 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쓰실 때는 보통 Shift 누르고 대문자 쓰고 잘 안 하고요. 전부 이 대문자 캡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대문자는 대문자를 쓸 경우가 있고 또 안 쓸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바꾸려면 또 입력을 하고 복잡해지니까 아예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소문자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꺼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위첨자와 아래첨자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의 5제곱이다 하고 써볼게요. 자, 그때 5자를 긁고요. 여기 있는 위첨자를 누르시게 되면 글씨가 위로 가서 붙죠. 요거 긁고 아래첨자 누르면 아래로 가서 붙게 됩니다. 자, 이게 위첨자와 아래첨자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긁고 밑줄, 그 다음 긁고 취소선. 쉽죠? 뭐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기능들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고와 장평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자고는 글씨의 세로 길이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고요. 이거는 글씨의 가로 길이를 늘리거나 줄입니다. 자, 이렇게 긁고요. 여기서 자, 장하고를 높여 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위아래로 길어졌죠? 글씨 크기는 안 바뀐 거예요. 위아래만 길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100%. 자, 가로는 똑같아요. 이렇게 옆으로 넓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것들은 좁혀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 이용하느냐면, 자, 100%로 줬는데 글씨가 여기에 딱 떨어져야 되겠는데 한 자만 내려갔다거나 마침표 하나만 내려갔어요. 아, 그러면 안 되겠어요. 조금만 줄이면 좋겠어요. 그럴 때 이렇게 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장평을 조금만 조절을 하는 거죠. 95% 이렇게 주시면 약간 줄죠. 자, 티는 거의 안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게 돼요. 자, 요게 장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자간이에요. 자, 글씨를 긁고 글씨와 글씨 사이의 간격을 넓혀주는 겁니다. 자간을 넓혀줄게요. 그러면 자, 사이 간격이 더 넓어졌죠? 자, 이게 자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간 기본값 0입니다. 자, 물론 자간도 좁혀줄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값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좁혀지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이렇게 뭐 마침표 하나만 밑으로 내려갔다든지 그래서 좀 맞춰주려고 할 때 그때 많이들 이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거는 요것은 커닝이에요. 커닝은 자, 한글에는 잘 쓰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글은 이렇게 텍스트가 박스 안을 딱 채워주는 방식으로 글씨가 이렇게 입력이 되죠. 이런 식으로 다 사각형 박스 안에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어떻죠? 영어는 그렇지 않죠. 영어는 예를 들어서 A다. 그 다음 V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사각형 박스를 그려주시게 되면 박스 안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만큼 공간이 비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똑같은 간격을 줘도 이것 때문에 더 넓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있는 커닝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자, 이렇게 글씨를 썼어요. 썼는데 보시면 여기가 약간 넓어 보여요. 여기는 약간 좁아 보여요.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이럴 때 여기서 이걸 긁고요. 자, 여기 매트릭이 기본값이에요. 매트릭은 원래 기본값으로 그냥 똑같이 잡아주는 건데요. 자, 이걸 눌러서 시각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간격들이 약간씩 조절되면서 전부 다 균등하게 보이게끔 바꿔줍니다. 이게 시각적이에요. 그래서 영문일 경우에는 보통 시각적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우리 같이 한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매트릭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어에 관련이 되는 건데 앞뒤 간격을 좀 조절한다든지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텍스트가 굉장히 많을 때 그럴 때 좀 조절을 하는 거라서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렬 방식이 나오죠. 자,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텍스트를 선택을 해볼게요. 클릭, 드래그 하면 선택이 되죠. 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 커서를 한번 클릭합니다. 커서 깜빡여요. 두 번 클릭해 볼게요. 땅땅.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어가 선택돼요. 자, 세 번 클릭해 볼까요? 땅땅땅. 뭐가 선택되죠? 줄. 자, 네 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 뭐가 선택돼요? 단락입니다. 자, 이 인디자인도 워드 프로세서와 같이 단락의 개념이 있습니다. 워드 프로세서는 문단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단락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건 차이가 뭐죠? 글씨가 쭉 오다가 여기서 엔터 누르고 넘어가서 또 글씨가 쭉 가다가 여기서 엔터 누르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 엔터와 엔터의 사이 이 부분이 단락이 되는 거죠. 자, 여기는 글씨가 그냥 끊지 않고 계속 이어진 거예요. 다만 이 박스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박스를 바깥으로 침범을 못하니까 글씨가 알아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박스를 줄이면 글씨가 이렇게 저절로 알아서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엔터를 넘긴 부분은 어때요? 엔터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무조건 빈 공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그대로 유지되죠. 자, 그렇죠? 자, 이렇게 인디자인은 단락의 개념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정렬은 단락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커서로 5번 클릭하고요. 자, 여긴 정렬을 한번 볼게요. 지금 좌측 정렬이에요. 자, 우측이 꾸불꾸불꾸불합니다. 중앙. 양쪽이 다 꾸불꾸불하죠? 중앙을 맞췄으니까 우측하면 우측은 딱 맞아 떨어지고 좌측만 꾸불되죠. 자, 이때 양측 정렬합니다. 균등 배치를 주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 대신 여기 있는 이 단락의 마지막 줄은 왼쪽으로 붙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은 단락의 마지막 줄을 중앙에 붙이는 거고요. 이것은 마지막 줄로 잡아 당겨서 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쓸 일이 없고 거의 요거다 요거 많이 쓰죠. 예, 이렇게 해서 문자와 단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조절이 되겠고요. 자, 창에 들어가시면 문자 및 표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문자와 단락이 또 있네요. 문자 열어볼게요. 자, 문자를 열어보면 단락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패널이. 자,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죠. 이 정도까지는. 자, 그런데 여기 아래에 보시면 못 보는 게 더 있어요. 여기는 회전이고요. 이거는 기울이기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회전을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되나? 자, 눌러서 45도. 자, 어때요? 텍스트가 돌아가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자, 좀 더 조절해 볼까요? 90도. 가끔 이제 잡지들 디자인한 것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한중간에만 바뀌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180도를 줬다. 그럼 거꾸로도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 워드 프로세서는 이런 건 안 되죠. 이런 게 디자인할 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사체라고 해서 우측으로 기울인 서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여 줍니다. 자, 이렇게 문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이 안 보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우측에 옵션 버튼을 누르시면 전체 패널 표시, 중간 패널, 작은 패널이라고 있죠. 이게 작은 패널이면 아래 게 안 보여요. 중간 패널은 중간 것까지만 보이고 전체 패널을 해야 아래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서 바꿔주도록 하세요. 이 인디자인에 있는 패널들은 모두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단락 들어가 볼까요? 자, 단락을 들어가시게 되면 이 단락에 대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즉, 이 단락에 대한 조절은 긁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커서가 그 단락 안에만 들어가 있어도 되고, 그 단락을 긁어도 되고, 대충만 긁어도 돼요. 어쨌든 이 단락 안에 커서가 포함만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단락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좌측 들여쓰기가 되겠습니다. 들여쓰기 해볼까요? 자, 글씨가 들어가죠? 자, 여기는 우측 들여쓰기.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밀어줄 수가 있고요. 자, 요것은 우리 한글들은 보통 첫 줄은 다 띄어쓰죠? 이거예요. 첫 줄 들여쓰기. 이렇게 들여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줄도 들여쓸 수 있는데 이거 쓸 일은 뭐 잘 없죠. 거의 없으니까 보통 첫 줄만 이용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단락 앞간격과 단락 뒤간격이 되겠습니다. 단락 앞간격은 지금 내가 선택한 단락과 그 앞에 단락과의 간격이에요. 그래서 단락 앞간격을 조절하면 이 앞쪽이 넓어지죠. 당연히 단락 뒤간격을 하면 뒤쪽이 넓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앞뒤 간격을 줄 수가 있어요. 뭔가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 시작 표시 문자 키우기인데요. 자, 요거 이렇게 지우고요. 잡지나 이런 것들 서적들 보시면 앞에 글씨를 좀 키우는 것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이 단락에서 몇 글자, 한 글자를 몇 칸, 두 칸. 자, 어때요? 글씨 한자가 두 칸을 차지하죠? 자, 세 칸, 네 칸. 자, 이렇게 칸수를 정해줄 수 있고요. 한자가 아니고 두자다. 그러면 두자를 두 칸, 세자를 세 칸. 이런 식으로 앞에 첫 글자를 좀 키워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두 자씩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 이렇게 쓰는 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다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문자와 단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조절하셔도 기본적인 간단한 문서 편집은 전부 가능하겠죠. 그 다음은 문서 작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진을 얻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사진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인디자인에 있는 오브젝트를 얻는 방법 3가지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텍스트를 쓸 때 텍스트 타입 툴로 박스를 그려놓고 여기에 텍스트를 입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래 보시면 박스 모양이 또 하나가 보이고요. 그 옆에 타원 모양, 박스 모양이 또 나옵니다. 자, 이 차이는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이것은 도형을 그리는 툴이에요. 누르고 기다리시면 사각형, 타원, 다각형이라고 나오죠. 자, 사각형은 말 그대로 사각형 그리는 거고요. 그 다음 타원. 자, 이건 원 그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타원도 그려지죠. 정원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쉬프트 눌러서 정원을 그리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사각형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정의 의미를 갖죠. 정사각형, 정원 그릴 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다각형 도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각형을 그리면 별이 나오죠. 저는 별이 나오지만 여러분은 별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 여기 있는 다각형 툴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다각형 설정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면의 개수와 인세트를 이용을 해서 별 모양을 연출해내는 거예요. 자, 별 모양 인세트가 0이 되고요. 면수가 6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인 다각형 모양이 나오고요. 자, 여기서 인세트를 주게 되면 점과 점 사이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감으로써 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 들어가면 완전히 안에까지 나오는 거고 50%는 중앙으로부터 이 끝에까지의 중간 정도까지 들어가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별 모양도 만들어냅니다. 자, 그 다음은 이런 도형들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여기에 컬러를 넣어서 도형을 만드는 거죠. 색상 피커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 여기서 컬러를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죠.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색도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 이 선의 두께를 여기서 지정을 해줍니다. 위에 컨트롤 조절 패널을 보시면
두께 지정을 하는 게 있고 그 아래 보면 선의 종류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해주게 되겠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도형을 그려주는데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도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인디자인에서는 전부 다 도형입니다. 이 위에 얹혀있는 오브젝트들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형 컬러와 선색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T자라고 해서 텍스트의 컬러만 바꿔줄 수 있지 도형 컬러에 대한 건 안 나오죠.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 툴이 뭐가 선택되어 있죠? 타입 툴이에요. 글씨 쓰는 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컬러도 글씨에 대한 것만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나는 여기 도형에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툴을 선택 도구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글씨하고는 관계가 없는 툴이죠. 이거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T자가 없어지고요. 똑같이 도형에 컬러를 넣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글씨를 쓰면 어떻게 돼요? 글씨는 당연히 똑같이 쓸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텍스트 박스니까 글씨는 상관없는 거죠. 자, 여기 안에 클릭하시고 글씨를 쓰시면 그대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긁고 글씨 컬러를 예를 들어서 화이트로 바꾸겠다. 그러면 글씨는 화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컬러 박스 안에 글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텍스트를 넣는 텍스트 박스를 그리는 거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도형을 그리는 건데 여기에도 글씨를 넣을 수 있어요. 드래그 한 다음 지금 이거는 텍스트 박스 아니죠. 도형이죠. 여기에 타입 툴을 선택을 하고요. 안쪽에 집어넣게 되면 타입 툴 주위에 사각형 점선 모양이 점선 1으로 바뀌죠. 자, 이러면 도형 안에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클릭. 그 다음에 글씨를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도형에도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각형 도형 말고요. 누르고 기다리면 나오는 타원 도구 원에도 글씨를 쓸 수 있을까요? 자, 여기 똑같이 타입 툴로 안쪽에 가져오면 원형 점선이 나오죠? 클릭합니다. 여기에 문자에서 자리 표시사 텍스트로 채우기를 한번 채워볼게요. 긁고 글씨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글씨 채워볼게요. 자, 그러면 도형 안을 채우는 글씨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안내선들이 나와서 실제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자, 이 툴 팔레트 아래쪽에 우측에 보시면 미리 보기 있죠? 누릅니다. 그러면 안내선들이 싹 다 없어져요. 그 대신 도형 툴이기 때문에 여기에 선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빼주면 되겠죠. 선택하고 없음 누르시면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도형 모양으로 된 텍스트 모양을 연출해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보는 이렇게 디자인된 텍스트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에도 글씨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각형도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글씨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글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글씨 쓰는 박스, 도형 아무 상관없이 전부 왔다 갔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 그림을 넣는 박스예요. 자, 여기도 누르고 기다리면 사각형 프레임, 타원 프레임, 다각형 프레임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프레임 도구들은 기본적으로 안쪽에 X 표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목적이 여기에 그림을 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얹어 볼게요. 클릭,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텍스트 박스나 도형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상태에서 파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가져오기 갑니다. 자, 가져오기 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원하는 그림 선택하시고요. 열기 합니다. 들어오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자, 또 여기 있는 타원 프레임 도구 이것도 쉬프트 눌러서 정원을 그려놓고요. 그리고 지금 안내선들이 안 나오죠? 그 이유는 뭐죠? 우리가 아까 여기서 프리뷰 기능을 켰기 때문이에요. 자, 요거 다시 끕니다. 그러면
원상복귀돼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X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파일에 가셔서 가져오기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림 얹으시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다 불러올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각형 그리고요. 예, 다각형도 마찬가지로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일종의 오브젝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여기 도형 그렸을 때 했던 그 기능들이 여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여기 있는 다각형 프레임 도구 더블 클릭하셔서 이렇게 꺼내시면 면수와 인셋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면을 12로 주고요. 인셋을 한 80 정도로 줘볼게요. 확인, 클릭 드래그 하면 이런 모양도 만들죠. 쉬프트 누르면 정다각형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불러들여 볼까요? 가져오기 가서 찍으시면 그대로 들어오게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그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사실 구별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림 얹을 수 있어요. 그리고서 파일에서 가져오기 가면 선택하시면 그림 들어옵니다. 그렇죠? 텍스트 박스는 어떨까요? 자, 그리고서 여기에 파일에서 가져오기. 그래서 그림 누르면 들어오죠. 예, 사실 이 세 가지는 구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오브젝트를 만드셔도 전부 필요한 걸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얹어서 변형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하나 얹었습니다. 자, 그 다음 가져오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들고 왔어요. 열기 했죠? 자, 이 그림이 다 보이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자, 여기 박스를 키워보시면 원래는 지금 이만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도형은 요만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림이 다 안 들어와요. 이럴 때는 컨트롤 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자, 여기 모양들이 있죠. 이걸 가지고 그림을 박스에 맞춰주게 됩니다. 자, 여기 이것은 비율에 맞게 프레임 채우기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안쪽에 불러온 그림이 다 보이느냐 안 보이냐는 신경 쓰지 않아요. 무조건 여기 있는 박스를 채우는 거죠. 자, 이 박스를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한번 채워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때요? 들어가는데 다 안 보이네요. 왜 그래요? 이만큼이 지금 덜 보이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림 박스는 세로가 긴 건데 이 안에 있는 그림은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도구의 기능은 비율대로 넣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를 다 채우되 비율대로 채워라. 그러니까 넘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 거는 비율에 맞게 그림을 박스 안에 다 집어넣으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들어가죠? 자, 이 그림을 비율대로 이 박스에 넣다 보니까 가로 세로 비율이 이 박스와 그림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그림에 맞추다 보니까 어때요? 위에하고 아래가 비게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그림을 무조건 당겨서 박스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율이 안 맞겠죠. 이거 쓸 일은 잘 없어요. 예, 그런데 어떨 때 쓰느냐? 자, 이렇게 비율대로 만든 상태에서 그림을 얹었는데 자, 텍스트가 공간이 모자라서 이걸 약간 줄여야 돼요. 요만큼만 줄여야 돼요. 자, 그러면 안 보여요. 그러면 안 되겠어요. 이럴 때 여기 있는 무조건 당겨서 맞추기로 쓰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율이 아주 약간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티가 안 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맞추고요. 보통 때는 잘 쓸 일은 없겠죠. 자, 그 다음 이것은 박스를 그림에 맞추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그림에 맞춰주게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떨 때 주로 쓸까요? 이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다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림 들어갈 공간이 요 정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비율이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잡아줍니다. 자, 그림을 박스에 가득 채우되 비율대로 채워라.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박스를 한번 키워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가려진 부분이나 덜 보이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기 있는 프레임을 그림에 맞추기로
다시 맞춰주죠. 그러면 원하는 크기로 딱 만들어줄 수 있겠죠? 비율대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중앙 맞추기예요. 이렇게 박스의 중앙과 그림의 중앙을 맞춰서 정렬을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이거 주시면 딱 맞춰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림을 불러들여서 배치하고 사이즈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레이아웃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이 여러 가지로 달라지게 되겠죠. 예, 그 디자인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공부도 하시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은 펜툴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 같은 거 쓰시면 여기 펜툴 있죠. 패스 기능, 이 인디자인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 펜툴로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방향점 변환 도구 있죠. 펜툴로 이렇게 그리시고, 그렇죠? 이렇게 모양을 잡으셔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신 다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준점 추가 도구로 선에 점을 추가하고, 그렇죠? 그 다음 여기서 원하는 점을 삭제하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방향점 변환 도구를 이용을 해서 클릭, 없애고, 핸들 추가하고, 핸들 꺾게 되겠죠. 자, 이것까지 다 설명을 드리면 너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패스 기능이 생소하신 분들은 일러스트레이터를 공부를 하시길 권합니다. 어차피 이 인디자인은 기본 베이스가 일러스트레이터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알아두고 인디자인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직접 선택 도구로 점 움직이고 핸들 조절하고 여러 가지 핸들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다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이 패스툴은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에 있는 패스툴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길게 설명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이 펜툴을 왜 인디자인에서도 써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도형들, 오브젝트들이 전부 기본 베이스가 패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 박스를 그리시던 아니면 여기 도형을 그리시던 아니면 여기 있는 그림 박스를 그리시던 전부 여기 있는 직접 선택 툴로 이 점들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그림 박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있는 방향점 변환 도구, 이거 뭐라고 부르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컨버트, 앵커 포인트 툴 이렇게 부르죠? 자, 여기 똑같이 추가할 수 있고요. 뭐 꺾을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펜툴의 기능을 그대로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텍스트를 써볼게요. 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것은 컬러 한번 넣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여기는 어때요? 그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가져오기 하셔서 원하는 그림 불러드릴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림을 불러드렸으면 여기 있는 기능들 그대로 다 활용이 가능해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이 모든 오브젝트들은 전부 패스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디자인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하시려면 이 패스 기능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패스 기능까지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할 때 한 페이지만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예, 여러 페이지를 작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때는 페이지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 팔레트는 나오시지 않을 때는 창에 가시면 페이지라고 있어요. 여기서 여시면 되겠어요. 자, 페이지 열어줍니다. 자, 지금 보시면 하나가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를 증가시킬 때는 여기 있는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시면 페이지가 증가되고요.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백지를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끌어다가 내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페이지가 몇 장 안 보여요. 물론 원하는 페이지로 가실 때는 마우스를 작업창에 대고요. 중앙 휠 있죠? 마우스 휠을 돌리시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또는 스페이스 누르시고 손바닥으로 움직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슬라이드 바를 이용을 해서 움직이셔도 되는데, 그런데 이게 페이지가 많아지게 되면 자, 이거 언제 움직이겠어요? 100페이지씩 가면 힘들죠.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있는 원하는 페이지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누르시면 안 되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여기에 페이지 숫자가 아예 파란색 박스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페이지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페이지가 4장밖에 안 보여요. 자, 이 페이지 패널을 무한정 크게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자, 페이지 창 우측 상단 옵션 버튼 누르신 다음에 페이지 보기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로라고 돼 있죠. 요걸 가로로 바꿔주시면 페이지가 가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페이지는 클릭 드래그해서 휴지통에 버려주시면 지워지게 되겠죠. 자, 필요하면 또 없음 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얹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각 페이지에 이제 작업을 하셨어요. 자,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어때요? 썸네일에 지금 한 작업들이 그대로 보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페이지를 직접 가지 않아도 여기 있는 썸네일만 보고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페이지가 많을 때는 모르겠는데 몇 장 없을 때는 이것만 보고 확인을 하면 좀 더 작업이 편합니다. 자, 그럴 때는 또 옵션 누르시고요. 패널 옵션으로 들어가세요. 여기 오시면 페이지 크기를 지금 중형으로 돼 있죠. 이걸 바꾸세요. 대형이나 초대형. 초대형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사이즈가 크게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좀 키워놓고 바로바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페이지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텍스트를 썼다고 해볼게요. 자, 텍스트 썼어요. 자,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죠? 이렇게 바로바로 보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지에 가더라도 여기는 어떻게 작업이 돼 있다고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죠? 페이지가 많아지면 이렇게 작업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10장 미만 페이지들은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좀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A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위에도 A라고 돼 있고 없음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건 뭘까요? 이것은 마스터라고 합니다. 이 마스터는 반복되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 그 반복되는 것들을 마스터에다 그려주면 알아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이지마다 가서 일일이 다 그릴 필요 없이 마스터에만 그려주면 알아서 적용이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마스터로 들어가 볼게요. 마스터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A 마스터라고 나왔죠. 자, 이 마스터에서 예를 들어서 IB96이라는 책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들을 보시면 책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이 위에 항상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잡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거의 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예,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점선이 나와요. 텍스트 박스로 그렸는데 점선으로 보이는 거는 지금 마스터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실선으로 보였었죠. 그죠? 예, 안내선으로. 자, 지금은 마스터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IB96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IB96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죠? 자, 긁고 서체도 좀 바꿔볼까요? 여러 가지 서체 중에 원하는 서체 지정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도 조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렬을 해볼게요. 자, 이 박스에 중앙 정렬을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가운데 정렬이라고 있죠? 이렇게 해주면 좌우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정렬은 자, 이 박스에 색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선택을 하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셔서 박스에다가 색을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위로 붙어 있으니까 이걸 중앙에 놓고 싶은 거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있는 타입 2를 선택을 했을 때는 좌우 정렬만 되고요. 글씨를 박스의 중앙에 위치시킬 때는 여기 있는 선택 도구를 이용을 하시면 여기에 상하 정렬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단, 중앙.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잡았어요. 그 다음 여기에 컬러를 하얀색으로 텍스트 컬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이트로 주었어요. 됐죠? 자, 더블 클릭. 자, 우리가 만들려는 책 우측 상단에 항상 이렇게 IB96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컬러 텍스트가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게
각 페이지마다 나와야 되면 우리가 페이지마다 일일이 가서 다 그려야죠. 이게 10페이지면 모르겠는데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책들은 작업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스터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스터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페이지로 가볼게요. 더블 클릭. 들어왔어요. 자, 지금 어때요? 1페이지죠. 1페이지에 우리가 그리지 않았죠. 마스터 페이지만 그렸는데도 1페이지에 들어와 있네요. 자, 그러면 2페이지는 들어와 있어요. 3페이지는 자, 3페이지는 왜 없을까요? 우리가 아까 여기에 얹은 것은 마스터를 얹은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없음을 끌어와서 얹었죠. 즉 마스터를 끌어와서 얹어야 마스터에 그린 것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없음을 끌어와서 얹은 거는 그냥 백지를 얹은 거죠. 자, 그러면 이미 백지를 얹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마스터를 가져와서 덮으면 됩니다.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터로 덮어주고요. 5페이지도 마스터로 덮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가 다 적용이 된 거예요. A라고 써있죠. 여기 A 마스터 있죠. 그대로 적용됐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얘를 움직이려고 그래요. 선택되나요? 안 됩니다. 마스터에서 작업한 건 각 페이지에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위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좌측으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로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마스터 들어온 상태죠. 여기. 자, 여기서 이거를 들고 우측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예. 마스터에 적용을 시키면 실시간으로 그 마스터를 꺼내 왔을 때는 바로바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게 편리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우면 어때요? 그대로 지워지겠죠? 그 다음 마스터에서 해놓고 보니까 하나를 더 넣어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자, 기준점 삭제 도구로 여기 있는 포인트를 하나 빼주고 여기에 컬러를 좀 주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자, 좀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도 어때요? 다 들어갔네요.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1페이지 가보면 적용이 됐죠. 마스터를 끌어왔을 때는 무엇을 마스터에도 하던 간에 바로바로 적용된다. 이게 마스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마스터 적용 안 하고 싶어요. 여기는 그냥 페이지 나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또 없음 들어다가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페이지 가보면 없어졌죠. 그러면 마스터 다시 적용해야겠어요. 그럼 또 가져다 얹으세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스터 적용하고 취소하고 그렇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의 사용법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한 페이지만 나오게 되는데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에서 문서를 가면 여러분이 여기서 페이지 마주보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책들을 보면 펼쳐지죠? 책이 펼쳐진 상태로 작업을 하실 때는 마주보기를 누르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확인하면 자, 어때요? 이게 양쪽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없음을 끌어와도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세로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나오죠? 마스터도 마찬가지예요. 나오면 이렇게 양쪽으로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책 같은 거 보셨을 때 이렇게 펼쳐진 상태가 그대로 작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왜 우측만 있죠? 자, 이것은 첫 페이지죠. 제일 첫 페이지는 뭐 있어요? 표지가 있잖아요. 이 표지는 내지하고는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건 내지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지는 오른쪽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우측부터 있습니다. 마스터는 똑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마스터에 작업했으면 마스터, 우측은 또 우측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스터로 작업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은 페이지 번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 페이지 번호를 일일이 다 넣을 수는 없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페이지 번호는 마스터에서 넣도록 합니다. 자, 마스터 들어와서 여기에 텍스트 박스를 그리시고요. 페이지 번호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 번호는 특수 문자를 이용해서 넣어요. 자, 문자에 들어가시게 되면 특수 문자 삽입이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표시자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페이지 번호라고 나오죠. 자, 이걸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A라고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넣은 A는 우리가 실제 키보드를 눌러서 알파벳 A 넣은 거하고 모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얘는 자동으로 텍스트를 매겨주라는 명령이고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 A예요.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우리가 보기 쉽게 좀 키워볼까요? 자, 그 다음 요것도 키워볼게요. 자, 그 다음 1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어떻게 나왔죠? 1. 이건 어때요? A라고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쓴 A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어디서 넣었어요? 문자, 특수 문자 삽입, 표시자의 현재 페이지 번호를 이용을 해서 넣은 A예요. 그죠? 자, 그 다음 2페이지 가면 2페이지, 3페이지에 가면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어때요? 이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페이지 번호를 적용할 수 있고요. 이 페이지 번호는 중간에 마스터가 적용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없음을 얹으면, 자, 여기는 마스터가 적용 안 됐으니까 백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숫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중간에 페이지 번호가 매기든 안 매기든 간에 상관없이 그대로 카운팅이 되게 됩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요렇게 해서 페이지 번호를 적용을 시켜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양면, 마주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페이지 번호를 이쪽과 이쪽 두 개 다 써줘야겠죠. 그 다음에 마스터를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지만 양쪽에 적용이 되겠죠. 예, 이것도 각각 따로기 때문에 마스터를 양쪽에 다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용법을 다 익혀봤고요. 이제 이것을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저장하면 우리가 INDD 인디자인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INDD로 저장되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인디자인이 있어야만 보잖아요. 자, 우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가장 많이 쓰이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문서 파일 뭐가 있죠? PDF. PDF로 넘기는 방법을 볼까요? 자, 여기서 내보내기로 들어갑니다. 자, 파일에서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여기에 여러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JPG도 되네요. 그죠? 그 다음 PDF 있죠? 자, 여기 대화형 말고요. 인쇄형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인쇄. 제목은 테스트라고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서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고품질로 할 거냐, 최소 파일로 할 거냐, 출판 품질로 할 거냐. 최소 파일은 최대한 용량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좀 떨어지죠. 이거는 프린트 정도 할 때는 알맞은데 인쇄를 할 때는 안 돼요. 인쇄로 할 때는 고품질 인쇄로 가시는 거고요. 출판은 사진첩이나 막 이런 아주 해상도를 요하는 그런 인쇄물이 아닌 다음에는 보통은 출판 품질로 인쇄를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걸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이 정도만 신경을 써주시고 내보내기 해주시면 PDF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PDF는 PDF인데 인쇄용 PDF가 아니고 웹에서 보는 그런 PDF들도 있죠. 인터넷상에서만 보는 것들. 자, 그럴 때는 파일에서 내보내기 가셔서 여기서 대화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 대화형으로 주시게 되면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PDF 파일이 되겠어요. 자, 대화형으로 테스트 1에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자,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 해상도가 얼마로 나와요? 72로 나오죠. 이것은 인터넷상에서 화면에서만 보는 거니까 해상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인쇄는 이게 300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화형 인터넷용이기 때문에 72만 해도 충분하고요. JPEG 품질, 이 JPG 품질은 지정은 해주셔야겠죠. 보통 높음, 최대, 낮음 최소는 거의 안 하실 거예요. 아마 최소한 중형보다는 더 주시죠. 일반적으로 높음 정도 주시면 별 문제 없이 잘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보내기 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이거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크로벳 열리고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PDF로도 넘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금 해상도가 화면에 최적화된 거기 때문에 이걸 인쇄하거나 프린트하면 지저분하게 나오겠죠. 예,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인쇄나 프린트용으로 하시려면 아까 같이 PDF 인쇄용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디자인의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일반적인 작업을 하실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좀 더 고급적인 작업들을 하실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일반적인 작업은 이 정도면 여러분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